자, 지금 2교시는 이제야 여기 문제를 오래 풀었어. 그래서 문제 푸는데 여기 교실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한 30분 지났거든. 그러니까 너도 지금 할 게 뭐냐면 페이지 112에서 115인가? 114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중단원 요점 정리하고 칸 채우는 거야. 시간이 꽤 걸려. 양이 많아. 거기 칸 채우면서 이번 단원 총 복습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해. 요거를 하고 또 우리 교실에 있는 친구들은 뭐 했냐면 페이지 115페이지부터 여기 넘버 1번부터 넘버 15번까지를 풀고 채점을 했어. 여기까지 하는데 한 30분 걸렸어. 그러니까 2교시 동영상은 생각보다 짧을 거야. 왜냐하면 뭐 문제 풀고 있는 게 뭐 동영상 찍을 건 없으니까. 근데 너도 지금 요거 하고 채점까지 끝난 상태에서 나는 지금부터 이제 풀이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너는 지금 동영상 잠깐 스탑시키고 이거 끝내고 그러고서 다시 플레이해서 연결해서 보면 될 것 같아. 잠깐 여기서 끊고 이거 풀고 다시 연결해서 봐. 자, 현재 우리 교실에 있는 친구들은 한두 개 못 푸는 친구들도 일단 내가 풀어줄게. 그럼 지금까지 푸는 거 우선 채점해. 일단 10개든 11개든 거의 한 조금 못 푸는 사람이 10번, 11번 여기 언저리까지 풀었을 거야. 그럼 거기까지라도 일단 채점해. 또 틀린 건 내가 풀어줄게. 자, 풀이할게요. 자, 우선 앞에 1, 2, 3, 4, 5에서 나 이거 조금 헷갈린다. 질문해봐, 질문. 1, 2, 3, 4, 5. 질문 없어? 1, 2, 3, 4, 5. 몇 번? 2번? 넘버 2? 자, 넘버 2 보자, 넘버 2. 자, 표는 원자 XYZ라는 애가 있어. 전자 배치에서 각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수야. 자, X라는 원소가 뭐냐면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가 들어있어.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전자 껍질이 없어. 그러면 X 원소 이름이 뭐냐? 적어야지. 헬륨 적고 시작해, 적고. 그럼 같은 원리로 Y는 네온이고 Z는 염소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그냥 이 문제 못 푸는 거야, 얘들아. 그냥 원자번호 물어본 거야. 결론. X는 원자번호 2번이고 Y는 원자번호 10번이고 Z는 원자번호 17번짜리다. 뭐 그런 뜻이지.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리고 제 왼쪽에 1쪽 원소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렀고 18쪽 걔는 비활성 기체. 18쪽 바로 앞에 Cl 들어있는 거 플로린, 염소 이런 애를 할로젠 원소라고 했잖아. 이건 배운 거야. 그러면 1번 Z는 할로젠이다. 맞지? 그 다음에 X와 Y는 헬륨하고 네온은 둘 다 비활성 기체 18쪽 원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같은 쪽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그럼 2번도 맞는 말. X는 아무랑도 Y도 아무랑도 결합을 안 해.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불러서 비활성 기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이 틀렸지.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 수는 X랑 Y는 내가 뭐라 그랬어? 원자가 전자가 유일하게 빵개라 그랬죠. 빵개. 됐냐 여기까지? 그럼 3번이니까 이해됐냐 안 되냐? 이해됐어? 자, 그럼 4번, 5번은 질문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럼 얘들아 6, 7, 8, 9, 10에서 질문 불러 빨리. 눈치 보지 말고 모르는 거 있으면 불러. 몇 번? 10번? 10번 전에. 이것도 좀 모르겠다 하는 거. 없어? 너 6번 틀렸잖아. 6번 틀린 거 왜 틀린지 알겠어? 안 해도 돼? 그럼 10번 볼게. 야, 승우 형, 너 다 알아, 이거? 우리 다음 주에 시험 볼 건데, 그럼 만점 맞겠다. 네. 여기까지 질문이 없냐고. 네. 좋아. 그럼 10번 볼게, 10번.
야 10번은 하나는 나트륨이고 하나는 Cl-야. 그런데 누가 기억이고 누가 니은인지 모르겠어. 근데 얘들아 질문이 뭐냐면 전자수 분의 양성자수야. 근데 알다시피 양이온은 전자를 뺏기내잖아. 그럼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있어. 그럼 전자수분의 양성자수가 양이온은 얘가 크고 음이온은 분모가 크잖아. 그럼 전자분의 양성자수 하면은 양이온이 음이온보다 커야지. 수학적 개념이잖아 얘들아. 응?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니은은 양이온이고 기억은 음이온이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잖아. 그걸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림에서 뭐라고 돼 있어? 니은이 기억보다 이 값이 커 그랬잖아. 그럼 얘가 양이온이야. 그럼 니은이 누구야? 나트륨이고 기억이 염화이온이다라는 걸 찾아야지. 문제의 취지가 이거야. 10번 누가 질문했냐? 이거 10번 누가 질문한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되냐 안 되냐?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기억력 끝났지?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여기 봐봐. 한마디로 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냐?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랑 연결했어. 야, 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냐?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지 당연히. 그럼 볼 거 없이 얘는 플러스 쪽으로 가겠지.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얘가 전자고 얘가 양공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좀 전에 우리 양공 전자 다 했잖아. 그럼 10번까지 됐지? 자, 11번은 내가 볼 때 안 해도 될 것 같고 12번 잠깐 볼게. 12번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리는 친구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얘가 뭐냐면 SiO4야. 책에 나와 있지만 SiO4는 기본적으로 4-야.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 얘가 4-라는 건 전자 4개가 좀 더 있다. 그래서 음전하를 띠긴 하지만 이 결합 자체는 이온 결합이 아니고 이거 공유 결합이야. 왜냐면 비금속끼리잖아.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나누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야 그게 이온 결합이고 비금속끼리는 볼 것도 없이 공유 결합이야. 그리고 SiO4 사전체는 기본적으로 4- 음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책에 나와 있어. 책에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 암기는 돼야 돼.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 이 기본 단위체는 산소와 규소가 이온 결합 보자마자 틀렸어. 마이너스에 현혹당하면 안 돼. 이거 공유 결합이야. 그래서 기억 틀렸어. 니은 이 기본 단위체는 전기적으로 음전하를 둔다. 여기 다 있잖아. 여기. 이거 보면 되지. 그럼 니은 맞았고 이 기본 단위체 하나가 철이나 마그네슘 만나는 거는 얘를 뭐라고 그냥 감남석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외워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시험 볼 때는 이런 게 시험에 난다고. 그러면 얘가 마그네슘이나 철하고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감남석이라는 걸 안 외우면 못 푸는 거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지금은 막말로 내가 니네한테 지금 이 순간 아등바등 외워라 이러고 싶지는 않아. 근데 내년에 외워야 돼. 이걸 외우는 사람은 시험을 잘 보는 거고, 간단히 말해서. 이걸 못 외우면 시험을 못 보겠지 뭐. 그렇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결론 디귿은 틀린 거야. 이 기본 사면체가 공유하는 산소가 많을수록 광물이 풍화에 강하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 저기 독립형 구조에서 반사슬, 복사슬, 판상, 그 다음에 망상이 3D 입체 구조야.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계란판 싸는 거 그런 모양 그거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망상 구조가 당연히 제일 튼튼하겠지. 입체 구조인데. 당연히 독립형 구조가 제일 약한 구조고. 그래서 감남석 이런 애들이 저기 산에 가면 암석 중에도 야,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툭툭툭 부서지는 암석 아주 약한 암석들이 있어. 손으로는 안 부서지겠지만 조금만 툭툭 치면 금방 쪼개지는 그 약한 암석이 감남석 계열이고 막 석영, 장석 이런 애들 망상 구조는 딱딱하단 말이야. 그래갖고 맞으면 머리 맞으면 막 바로 머리 터지는 거지. 그런 딱딱한 돌멩이, 약한 돌멩이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답은 니은 레열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연결해서 풀어볼게. 그리고 규산형 공물, 야 보자마자 저거 판상 구조지. 면이잖아, 면.
면으로 돼 있잖아. 이게 망상구조면 3D 모양이 나와야지. 면이야, 면. 그러면 한 개의 규소와 네 개의 산소가 결합해요. 기본 단위체를 형성한다. 맞지? 그러면 기억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도 맞는 말. 이 광물은 각성석이냐 아니면 판상구조는 흑분모야. 역시 이 부분도 그래 얘들아. 판상구조가 흑분모라는 걸 안타깝지만 외워야 돼. 나도 마음이 아파. 이런 거 외워야 된다는 게. 근데 시험에 그렇게 나왔는데 어쩌겠냐. 응?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기억 니은이 맞았습니다. 14번 볼게요. 연결해서 할게. 다음은 규산형 광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결합구조가 망상구조야. 그러면 얘는 장석 석영. 그 다음에 결정형이 육각기 등이야. 얘는 석영. 구성 성분은 산소 규소야. 다 산소 규소지 뭐. 세 번째 줄은 다 산소 규소야. 그럼 공통적인 애가 얘가 어떤 특성이야? 석영이야, 석영. 그 다음에 얘는 한마디로 망치를 뻥 두드리면 어떻게 되냐? 깨진다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쪼개진다, 깨진다. 그러니까 벗겨진다가 아니고 판상구조가 보통 흑모 같은 애들이 이렇게 하면 껍데기 벗겨지듯이 왜 우리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벗기듯이 벗겨져. 근데 얘는 깨진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 그 정도. 그런 개념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15번 볼게. 15번은 딱 보자마자 제일 왼쪽은 단사슬. 두 번째 거는 라인 두 개니까 복사슬. 세 번째 건 입체구조잖아. 그러니까 저게 뭐야? 망상구조겠지. 요 정도는 알아야 돼. 이건 어렵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 단사슬 구조에는 어떤 함석이 있고 복사슬 구조에는 어떤 함석이 있고 이걸 외우는 건 어려워. 좀 까다롭지, 헷갈리고 솔직히 그냥 막 생으로 외워야 되니까. 야 근데 라인 하나 있는데 단사슬 구조도 모른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야 선 하나 있는데 저게 단사슬이냐 저게 복사슬인지 단사슬인지 이런 걸 헷갈린다. 그건 니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지. 그런 걸 헷갈리면. 자 어쨌든 그래. 가나다는 모두 쪼개짐이 나타난다. 당연한 얘기지. 그 다음에 가나는 길게 이어진 사슬 구조를 갖고 있다. 맞지? 규소에 대한 산소의 개수비는 무조건 가가 점점 크다고. 왜냐하면 얘들아 결합이 많을수록 공유산소가 많아져. 가장 간단한 게 독립형 구조 봐봐. 여기 규소 하나 들어있고 정사면체 구조니까 정사면체 구조야. 그러면 산소, 산소야. 독립형 구조. 그럼 얘는 규소 하나에 산소 몇 개야? 4개지. 근데 이게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산소를 공유한다. 공유라는 게 뭐냐면 산소 하나에 너랑 나랑 붙어있어. 그럼 이 산소 하나가 네 것도 되고 내 것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둘이 붙어있어. 그럼 우리 반씩. 그러니까 2분의 1만 내 건 거야. 근데 셋이 붙어있어. 그러면 3분의 1만 내 건 거야. 넷이 붙어있어. 그럼 4분의 1만 내 건 거지. 예를 들면 그런 개념이야. 근데 얘는 이거 다 내 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복잡해질수록 규소 하나는 변함이 없는데 복잡해질수록 산소 개수는 줄어들지. 온전히 내 산소가 아니잖아. 왜? 옆에 있는 애랑 같이 쪼개 먹어야 되니까.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규소에 대한 산소의 개수 비는 독립형 구조가 제일 많고 1대4잖아. 그리고 복잡해질수록 그 4라는 숫자 대신에 점점 작은 숫자가 들어간다고. 규소가 한 개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지. 자, 이 정도만 할만하지 얘들아. 자, 그렇게 하고 118페이지부터 고난도는 하지 마. 고난도는 하지 말고 118페이지부터 119는 숙제고. 그리고 윤재 아까 안 했는데 앞부분에 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가 또 숙제야. 이렇게 오늘의 과제야. 그리고 다음 주에 얘들아 시험 봐. 역시 지난번처럼 10문제 볼 거고 난이도는 지난주 수준으로 낼 건데 범위가 어떻게 되냐. 주기율에서 하나 낼 거고 그냥 주기율 누만한 거 낼 거야. 어렵지 않게 내겠다는 거야. 적어도 그러면 그걸 풀려면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주기율표 20번까지는 기본 외워야지. 나 주기율표 20번을 못 외웠는데 맞추고 싶어요. 그런 일은 없지. 주기율표 20번까지만 외운다면 맞추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낼 거야. 지난번 시험 봐서 알겠지만 내가 뭐 니네 엿 먹으려고 뭐 곰탕 먹이려고 일부러 어렵게 내고자 하는 마음은 1도 없어. 근데 주기율에서 뭐 하나 나고 예를 들면 단백질을 펩타이드 결합에서 하나 내고 염기의 종류 뭐 4종류 이 정도 외워야지. 그치 뭐 그런 그래서 무난하게 내고 주된 범위는
지금 배운 반도체 있지. 10문제 중에 주기율 한 문제, 뭐 단백질 한 문제 하고 뭐 반도체에서 한 4문제 낼 거야. 그럼 여기까지 하면 대충 한 6개 정도 있잖아. 그리고 뒤에 이제부터 우리 3교시에 지구 시스템 배울 건데 여기 다행히 쉬워. 지금까지 배웠던 것보다 넥스트 챕터, 다음 챕터가 좀 더 쉬워. 거기서 또 한 서너 개 내서 전체 한 10개 낼 거야. 그러니까 막말로 오늘 이 수업만 열심히 들었어도 진짜 10개 중에 7, 8개 정도, 10개 중에 다 맞춘다면 거짓말이고, 공부 좀 더 열심히 한 사람은 다 맞출 때고, 지난번에 다 맞춘 사람 꽤 됐었잖아. 10문제 기준으로 해서 오늘만 진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했어도 10개 중에 못해도 7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낼 거야. 예를 들면 니네 이온결합은 전류가 통하고 공유결합은 전류가 안 통한다. 이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 그 정도 수준으로 낼 거다. 다음 주에는 오늘 숙제 지금 낸 거,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늘 지금처럼 일단 내가 먼저 풀어주겠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볼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중단원 하나가 힘들게 다 끝났어. 얘들아, 이번 챕터가 조금 어려운 챕터 중에 들어서 전체 포지션 중에 앞에 공유결합, 이온결합, 그리고 마지막에 반도체까지가 조금 어려운 편이었어. 그럼 이제부터 배울 내용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 교재 124페이지로 갈게. 페이지 124페이지. 여기는 왜 쉽냐? 이미 니네가 중학교 때 배운 걸 또 한 번 하는 거야. 뭐가 나오냐? 지구의 구조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지구 시스템에서 땅덩어리. 이거 언제 배워? 니네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왜 해? 왜 해? 그 다음에 멘틀 지각 뭐 이거 있지? 그거야. 그거 배우고. 그 다음에 딱 보면 125페이지 봐봐. 뭐 기권. 기권은 특히 뭐 얼마 전에 니네 저기 뭐냐, 우리 학교에서 아직 기권 안 배웠다 손 들어봐. 기권 안 배웠다. 중3이잖아. 대륙권 성취권 안 배웠다. 다 배웠잖아. 심지어 니네 중간고사 컨트롤 한번 봤잖아. 그거 나와. 그 다음에 수권은 뭐 나와? 작년에 니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해서 수권에서 그거 한번 나오잖아. 기억나지? 그거 나와. 보다시피 다 한 번 배운 거야. 그래서 조금 나눠서 갈게. 그래도 왜냐면 기권하고 수권은 그래도 조금 배워야 될 게 다시 있으니까. 왜냐, 여러분들이 조금은 또 까먹잖아. 시간 지나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2교시 끝물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 124페이지 한 번만 읽어봐. 요거 한 번만 설명하고 끝낼게. 124페이지 왼쪽 페이지만 한 번만 읽어봐.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야. 여기 직권, 기권 막 요거 여기 지금 배우는 거 있잖아. 여기까지도 여기서 이제 한 서너 문제 또 낼 거란 말이야. 그렇게 시험범위라고 생각하면 돼. 다음 주에. 자, 내용 보면 진짜 볼 거 없지. 자, 개라는 개념은 과학에서 개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개가 무슨 뜻이냐? 어떤 영역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럼 지구 시스템 하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지구와 관계된 영역들 정도로, 에어리어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걸 개라고 불러. 그래서 태양계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태양이 있고 기타 행성, 기타 등등 뭐 이놈저놈 우리가 흔히 태양계라고 부르는, 원래는 저 멀리 오르트그룹까지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빡세니까 보통 태양계 하면 태양 플러스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수금지화 목토 천 해왕성. 그래서 원래 태양계 하면은 태양의 중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 하면 원래 되게 멀어가지고 흔히 태양풍이라고 해서 태양에서 얘들아
폭발이 일어나잖아. 우리는 앞에서 주계열성에 배웠지. 수소 핵융합 반응인데 그때 생기는 빛의 영역을 태양풍이라고 부르는데 그 태양풍이 미치는 영역 해가지고 해왕성이 끝은 아니야. 그보다 훨씬 멀어. 실제 태양계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자, 지구 시스템은 그냥 간단해. 지구 땅덩어리, 지권. 그 다음에 물, 수권. 그 다음에 공기, 기권. 그 다음에 지구에 사는 생물, 생물권. 그러고 지구 바깥에 얘네들을 흔히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애들 외권. 그러니까 외권은 그냥 대표적인 게 태양이야. 야, 지구에 뭐 목성이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 막말로. 지구에 영향 주는 거 거의 90% 이상이 태양이고 끼켜봐야 한 달 정도. 야, 해왕성이 오늘 갑자기 해왕성이 없어져. 지구는 아무런 변화도 거의 없어요. 뭐 굳이 따지면 궤도 살짝, 공정궤도 살짝 변하는 정도지. 뭐 지구가 갑자기 막 해왕성 하나 없어진다고 자전축이 틀어지고 막 갑자기 산소 온도가 바뀌고 그런 거 없다고. 목성 정도만 좀 얘기가 달라. 왜냐면 목성 주위에 니네 알다시피 소행성 때가 있어. 목성이 이 녀석이 태양 빼고는 태양계에서 중력이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짜잘부리한 소행성을 다행히 이 녀석이 우하고 몰고 다녀. 그래서 만약에 어느 날 목성이 없어진다? 그러면 지구에는 소행성 비가 떨어질 거야. 그럼 죽을 놈 죽고 살 놈 살겠지 뭐 어떡하겠냐. 목성 정도면 영향을 주지만 저기 해왕성, 천왕성 이런 애들은 당장 내일 없어져도 사실 우리 지구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약간의 변동이 있겠지만 그 변동이라는 게 우리가 막말로 일상에 영향을 주는 수준의 변동이 될 수가 없다. 그럼 거의 태양이다 외권이라고 해봐야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고. 직권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마그마의 바다 시절에 무거운 애들이 다 가라앉았잖아. 그게 뭐야? 내핵이잖아. 그래서 내핵은 주로 철이야. 그리고 니켈 조금 들어있고 니켈. 그리고 내핵은 고체, 외핵은 액체. 얘네들은 성분이 똑같다고 보면 돼. 그냥 상태만 다른 거야. 그리고 멘틀. 알다시피 부피는 아씨 부피는 멘틀이 제일 커. 얘가 부피는 제일 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각은 껍데기야. 그래서 지구는 딱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삶은 계란 딱 생각하면 돼. 그래서 왜 내 합치면 노른자. 그리고 멘틀이 물론 삶은 계란은 타원형으로 이제 찌그러졌지만 그걸 원으로 본다면 내 외핵이 노른자, 멘틀이 흰자, 그 다음에 계란 껍질 정도로 보면 돼. 그래서 지각은 겁나 얇아 실제로. 참고로 지구 반지름이 얘들아 6,400km야. 이 정도는 알아줘. 6,400km인데 멘틀의 두께가 약 2,900km야. 그럼 반이 안 되지. 근데 니네도 알다시피 9의 부피하면 바깥에 있는 원이니까 얘가 부피는 커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얘들아 이게 뭐 1m야. 그럼 내가 정확히 50cm짜리 이거 50대 50이야. 그럼 안에 있는 애랑 밖에 있는 애랑 면적이 밖에 있는 애가 더 크지. 1대1이 아니잖아. 반지름 5대5라고 해도. 그러니까 멘틀이 그래서 제일 넓어. 지각은 보통 두께가 약 30에서 50km야. 봐봐 얘들아. 지구 반지름이 6,400km인데 30에서 50km가 말 그대로 그냥 껍데기 수준이야. 껍데기 수준. 그리고 해양 지각은 주로 현무암 재질이고 대륙 지각은 화강암 재질인데 이건 뒤에 한 번 또 나와. 기본적으로 뭐 여기 내 멘트 지각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은 없잖아.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는 머릿속에 담궈둬야지. 자,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오른쪽 대기권 그 다음에 수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교시는 문제 푸는데 거의 한 30분 지나서 2교시는 짧아 영상이. 여기까지 할게.